명자의 시선이 지수의 손끝에 머물렀다. 기름 자국이 선명했다. 손에 저게 뭐야? 기름때인가? 지수는 당황해서 손을 무릎 위에 숨겼다. 죄송해요. 일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안 빠져서요. 명자의 얼굴이 더욱 차가워졌다. 역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서가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우석 씨를 정말 사랑해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줄 아니? 현실을 봐. 너는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수의 진짜 정체를. 영상 시청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지수라는 24살 여학생이었죠. 지수는 대학 4학년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일했어요. 아침마다 식당 문을 열고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의자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마지막 설거지를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는 메뉴를 정확히 받아 적고 뜨거운 음식을 조심스럽게 나르며 계산까지 도맡아 했죠. 지수의 발은 늘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임없이 쑤셨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힘든 일이 자신의 꿈을 향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수는 경영학과에 다니면서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도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지수는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나르고 빈 그릇들을 치우느라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그때 식당 입구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우석이라는 30살 남자였습니다. 우석은 중견 제조업체 부사장의 외아들이었지만 지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우석이 빈 테이블에 앉자 지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뭘 드실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비록 숨이 차 있었지만 정말 밝고 따뜻했어요. 우석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장면 하나하고 탕수육 소자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준비해 드릴게요. 지수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석은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다른 식당 직원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지수는 바쁜 중에도 손님 하나하나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물컵이 비어가면 재빨리 새로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금세 새 것으로 갈아주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하는 모습이 우석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우석은 고마워요라고 답하며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석은 자주 이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점심시간에만 왔지만 점점 저녁 시간에도 들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주말에도 나타났습니다. 지수도 우석이 단골 손님이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우석이 혼자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데 표정이 무척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우석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해결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석은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석은 지수의 진솔함과 따뜻함에 마음을 활짝 열었고 지수도 우석의 진심 어린 관심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동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우석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지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오늘 일 끝나고요. 지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우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일 끝나면 시간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우석은 지수에게 자신이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간단히 얘기했지만 집안 배경이나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만 했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석과 지수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석은 매일같이 식당에 와서 지수를 기다렸고 지수도 우석이 오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석이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어머니 박명자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60살로 남편과 함께 제법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석아, 너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니?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네. 명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석은 잠깐 머뭇거렸지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명자의 눈이 반짝 빛나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어디서 만났니? 우석은 지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힘들 때 위로도 해주시고요. 명자가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뭔데? 어떤 집안분이고? 우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세요. 순간 명자의 표정이 180도 바뀌며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식당 아르바이트라고? 우석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석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우리 집안에 체면과 격이 있어. 식당 아르바이트생과 사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우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만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명자는 손을 휘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수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명자가 차갑고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만나볼 필요도 없어.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날 밤 우석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편견과 고집 그리고 지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며칠 후 명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게.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집안 딸이야. 우석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전 지수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명자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도 우리 집에 데려와. 직접 봐야 알겠어. 우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수를 만나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우석은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수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집에 한번 올래?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니를 뵙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지수는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우석의 집을 찾아갔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3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어요. 곧 우석이 나와서 지수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거실로 들어서자 명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이 어머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 내가 한지수구나. 앉아.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가워서 긴장이 되었거든요. 명자가 말했어요. 우석이한테 들었는데 식당에서 일한다면서?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힘들겠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하구나. 너는 캐비어 먹어봤니?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캐비어요? 아니요, 먹어본 적 없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어요. 그럼 송로버섯은? 랍스터 테르미도르? 오마카세? 지수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명자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우석아,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우석이 주방으로 가자 명자는 지수를 향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와 우리 아들은 맞지 않아. 너는 우석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줄 알기나 하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우석이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명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 우석이 아버지가 그 회사 부사장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제 좀 알겠니?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우석이가 말해주지 않아서요. 명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지. 너 같은 애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어? 그때 우석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명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지수 씨와 인사를 나눴지. 저녁 시간이 되자 명자가 말했어요. 지수 씨도 같이 드시지. 간단하게 준비했지만요. 식탁에 앉자 명자는 일부러 지수가 모를 만한 요리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스테이크는 호주산 와규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한 거야. 이런 고기 먹어봤니?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보통 고기만 먹어봤어요.
명자는 계속해서 지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와인은 어때? 이건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지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요. 그때 명자의 시선이 지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지수의 손가락 끝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긴 작은 기름 자국들이 있었어요. 명자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손에 저게 뭐야? 기름때인가? 지수는 당황해서 손을 재빨리 무릎 위에 숨겼어요. 죄송해요. 일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안 빠져서요. 명자의 얼굴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석이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수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명자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너는 정말 철이 없구나.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우석이를 정말 사랑해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줄 아니? 현실을 봐. 너는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아.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석이 급히 따라 나섰지만 지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지수야, 기다려.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지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인가 봐. 그날 밤 지수는 식당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명자와 우석이 격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우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지수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명자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심하게? 나는 현실을 말한 것뿐이야. 우석아, 정신 차려.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그 다음 날부터 명자의 방해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지수가 일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한적한 시간을 골라서 말이죠. 식당 사장 김태식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우석 어머니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태식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명자가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 한지수라는 아가씨와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서요. 김태식은 더욱 당황했어요. 지수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네요. 명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관계예요. 우석이 아버지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집안격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김태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요. 명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사장님도 오랫동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걸 받으시고 그 아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봉투 안에는 김태식이 한 달 매출로 벌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명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현명한 분이시네요. 좋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지수가 평상시와 같이 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고
한적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식이 어색한 표정으로 지수를 따로 불렀어요. 지수야, 잠깐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지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김태식이 불편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한데 당분간 좀 쉬면 안 될까? 지수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아니면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나요? 김태식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어. 오히려 너보다 성실한 아이는 없지. 그런데 좀 복잡한 사정이 생겨서 말이야. 지수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사장님,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김태식이 깊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 남자친구 어머니가 오늘 찾아오셨어. 너희들 관계를 강하게 반대하시면서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이것도 주고 가셨고. 김태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장님, 그럼 저는 정말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없으면 다음 달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김태식도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사업이라는 게 때로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거든. 지수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사장님. 사장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짐 정리하고 갈게요.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빈 식당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까지 잃게 된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고 슬펐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우석이 평소처럼 식당에 갔는데 지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홀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석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격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지수가 뭘 잘못했다고 일자리까지 빼앗으세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명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태연하게 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 거야. 우석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집안 체면, 집안격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명자가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우석아, 좀 현실을 똑바로 봐. 그 여자는 우리와 절대 맞지 않아.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그날 이후 지수는 우석의 전화도 문자도 모두 받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우석이 아무리 집 앞까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혼자 방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고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수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완전히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곳에 계속 있으면 우석을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줄 것 같았거든요. 지수는 짐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우석에게 줄 마지막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어요. 편지에는 이런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아, 정말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사랑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머님 말씀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정말로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니까. 나는 서울을 떠날 거야. 너도 이제 나를 깨끗하게 잊고 행복한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지수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고 우석의 집 우편함에 직접 넣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우석이 미친 듯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안 돼. 제발 가지 마. 우석은 집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달려온 거였어요. 지수를 꽉 끌어안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반드시 설득할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포기하지 마. 지수는 우석의 따뜻한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석아, 이제 정말 안 돼.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어. 어머님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야. 우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수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석아, 이게 우리 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야.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저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우석의 손을 조용히 놓으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정말 고마웠어, 우석아.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지수가 서울을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석은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지수에 대한 그리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명자는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우석은 누구와도 새로운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명자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한성재단에서 주최하는 청년 창업 공모전 시상식 초대장이었습니다. 명자의 회사가 이 공모전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였거든요. 명자는 평소 이런 행사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시상식 당일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창업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른 후원사 대표들과 함께 앞쪽 VIP석에 앉았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행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청년 창업 공모전에는 총 500여 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될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명자는 별다른 관심 없이 프로그램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이런 행사들이 모두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올해 최우수상 수상자는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한지수 대표님 나와주세요. 그 순간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물잔이 덜컥거렸어요. 한지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한지수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 옆문으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여성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식당 아르바이트생 한지수였어요. 하지만 2년 전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 있는 지수를 보며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지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지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수가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무엇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신 한성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자는 지수의 말투와 태도에 더욱 놀랐어요. 2년 전 식당에서 만났던 그 어수룩한 아르바이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계속해서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한지수 대표님은 단순한 청년 창업자가 아닙니다. 한성그룹의 외손녀이시자 재단 이사회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세요. 이번 공모전도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명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성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가요? 그 그룹의 외손녀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성그룹 창립자 한봉수 회장의 외손녀로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오고 계시죠. 특히 젊은이들의 창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성그룹이라면 자신들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업이었거든요. 그 그룹의 상속인이 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어요. 명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지수 대표님이시죠? 지수가 고개를 돌려 명자를 바라봤어요. 순간 지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정우석 어머니 박명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수는 잠깐 침묵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박명자 씨. 명자는 지수가 자신을 어머님이 아닌 씨로 부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당황했어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명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석이에 관한 일이에요. 지수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우석 씨 이야기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명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2년 전에 그 순종적이고 쉽게 상처받던 지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지수는 자신보다 훨씬 당당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명자는 멍하니 서서 지수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과연 지수가 왜 신분을 숨기고 식당에서 일했던 건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지수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뒤척거리다가 결국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이 도무지 오지 않았거든요. 한성재단과 한성그룹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역사와 창립자 한봉수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명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봉수 회장은 전쟁 이후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기사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봉수 회장이 젊은 시절 여러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후원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명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한성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재단의 연역과 설립 취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창립자의 철학이라는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한봉수 회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어록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간 동지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명자가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 후원 대상 기업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회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정철수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철수는 바로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명자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철수, 현재 대성산업 대표이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산업은 바로 명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명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1980년대 초 한봉수 회장이 젊은 사업가 정철수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시 정철수는 작은 부품 제조업을 시작하려던 청년이었는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어요. 명자는 급히 남편 철수가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회사 설립 당시의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가 서류들을 하나씩 뒤지다가 발견한 것은 30여 년 전의 투자 계약서였어요. 한성그룹 창립자 한봉수와 정철수 사이에 체결된 정식 계약서였습니다. 투자 금액과 조건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한봉수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오늘날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봉수 회장의 도움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봉수 회장의 외손녀가 바로 한지수였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실은 자신의 은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명자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계약 조건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투자받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후에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동참할 것. 명자는 그동안 남편이 왜 자선사업에 꾸준히 참여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한봉수 회장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남편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한성그룹 창립자 한봉수 회장 기억해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물론 기억하지. 우리 회사가 있기까지 가장 고마운 분이셔. 왜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야?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 가족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 한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가족들과는 따로 연락하지 않고 있어.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명자는 대답 대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는 우석을 불러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우석이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지수가 정말 한성그룹 외손녀라고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집안 덕분이야. 우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자신의 은인의 후손에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우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당장 지수를 찾아가겠어요.
명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서가 잠깐만. 그 애가 너를 만나주겠니? 2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우석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 해요. 사과하셔야죠. 명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모자는 함께 한성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지방 출장을 떠나셨어요. 언제 돌아오실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석과 명자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자가 말했습니다. 우석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우석이 침묵 속에서 답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시는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수가 어머니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성재단에서 진행하는 후원 사업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게 된 거죠. 지수는 여러 회사의 재무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회계 장부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성산업이었어요. 지수는 대성산업이라는 회사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우석의 아버지 회사였거든요. 지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업무는 업무라고 생각하며 서류를 펼쳐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매출과 지출이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세금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운영비 중에서 설명이 애매한 지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명자의 비서 김영희가 지난 3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왔던 거였습니다. 매월 조금씩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총 횡령 금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대성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명자와 우석의 가족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였어요. 지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재단 규정에 따르면 이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후원을 중단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일주일 후 지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재단에 정식 보고를 하기 전에 명자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수는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명자 씨, 안녕하세요. 저 한지수예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먼저 연락을 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지수가 답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재단 사무실로 오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명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성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지수의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지수가 정말 대기업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어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성산업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계감사라니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후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대성산업의 김영희 비서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뭐라고요? 영희가 횡령을 했다고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받아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김영희의 사인이 담긴 허위 계약서들과 계좌 이체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재단 후원도 중단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처리하고 싶어요. 명자가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르게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박명자 씨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어떨까요? 김영희 씨와 대화해서 횡령한 돈을 돌려받고 조용히 정리하는 겁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복수할 좋은 기회인데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뿐이죠. 저는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라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지수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지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명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죠. 명자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즉시 김영희를 불러 사실을 확인했어요. 김영희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명자는 김영희에게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 조용히 해고 처리했어요. 그날 밤 명자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것과 지수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줬는지 말이죠. 철수도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관대함에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김영희 문제를 해결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지수의 관대함이 오히려 자신의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거든요. 명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는 후회와 참회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서재로 가서 편지지를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수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갔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는데도 말이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너희들의 앞길을 방해하지 않겠어. 그리고 한성재단에 우리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예정이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해. 부디 우석이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 아이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명자는 큰 흰색 봉투에 편지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기부 의향서와 자신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 의사가 담긴 문서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성의금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성재단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단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명자의 가슴은 마구 뛰었어요. 지수의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에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지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박명자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명자는 손에 들린 흰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지수 씨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수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지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내 진심이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야. 지수가 봉투를 열어보자 안에는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지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명자 씨, 이게 정말인가요? 회사 지분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거예요. 우석이 아버지가 모든 걸 맡아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지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내가 너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올 수가 없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신다고 해서 급히 왔어요. 우석은 어머니와 지수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우석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우석이 편지를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명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이게 맞는 길이야. 나는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왔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었습니다. 우석이 조용히 다가와서 두 여인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지수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나는 너를 너무 잘못 봤어. 너는 정말 훌륭한 여자야.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우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모두.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원망이 점점 따뜻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명자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고급 웨딩홀은 따뜻한 봄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우석과 지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없이 화사하고 따뜻했어요. 지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아름답구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야. 명자는 지수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셔서 더욱 마음이 든든해요. 명자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지수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잖아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우석이 아버지 철수와 함께 있었어요. 철수가 아들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수는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야. 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었을까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수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의 할아버지 뻘되는 한성그룹 임원들과 재단 관계자들도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우석은 재단 앞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명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지며 명자의 말을 기다렸어요. 명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준 지수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는 지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저의 그런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고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명자는 잠깐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지수를 만난 것입니다. 지수는 단순히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이기도 해요.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의 눈시울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명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명자를 꽉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하객들도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우석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특히 저희 사랑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는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으로 한성재단의 장학 사업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기로 했어요. 이름도 한성희망 프로젝트로 바꿔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어요. 명자도 뿌듯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지수가 명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하신 말씀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명자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지수야,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우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요. 그날 밤 신혼부부는 새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지수가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우석아, 정말 꿈만 같아.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아. 우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의 현실이야.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을 거야.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가족이 되어 평생을 함께 걸어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소중한 진실이 아닐까?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